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자, 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3 타경 5603 이게 몇 페이지죠?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울산시 북구 산하동에 973-8 여기 보면 원래는 이게 환지에 있는 전에 번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제가 바꿨습니다. 978-3으로 바꿔갖고 있는데 이것이 감정 가격이 얼마죠? 16억이 얼마로까지 떨어졌죠? 4억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16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진 것 같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자 여기 보시면 29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게 환지로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29페이지 밑에 제가 항공사진을 보면 집들이 몇 개 지어져 있고 여기 보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새로 도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 주인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환지로 나눠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먼저 번지가 있고 환지로 받은 번지가 이 번지라는 겁니다.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죠.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게 개발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정해져 있죠. 준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용도 지역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 밑에 30페이지 보시면 울산 바닷가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도시개발구역을 만들어 놨는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이게 빨리빨리 개발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 부동산 투자 역사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도 결국은 다 해결이 됩니다. 일산이 처음에 분양했을 때에 지금은 분양했을 때 몇백 배 올랐지만은 그때 분양이 안 돼가지고 수의계약한 거 아시죠? 수의계약 했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수의계약 한 게 또 뭔지 아세요? 올림픽 끝나고 올림픽 아파트 수의계약 했었습니다. 올림픽 할 때 기자촌 다 왔었지 않습니까? 패밀리 아파트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아파트를 전부 다 한꺼번에 분양하려니까 또 미분양돼갖고 수의계약 했었던 쪽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얼른 지금 가서 보시면은 바닷가고 도시개발구역에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지지 않고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별로 이거 사놓으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수는 있어도 3, 4년, 4, 5년 가면은 더 지나가면 다 찬다는 겁니다. 제가 정부에서 그 개발을 해서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 어디냐면 당진의 성문단지입니다. 성문단지를 그 당시에 주택공사가 해갖고 이렇게 개발해서 팔았는데 그때 그거를 다 팔고 하는데 한 15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때. 근데 지요 근래에 가서 보면 다 차가지고 지금 땅값도 많이 올랐는데 그 당시 한 10여 년 동안을 그 분양이 안 되고 엄청나게 적자도 많이 보고 했던 사람들 어려웠던 것이 있는데 결국에서는 한 10년, 15년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해결이 되더라 이런 게. 그러니까 제일 오래 걸렸던 것이 10년, 15년 걸렸던 게 성문단지예요. 저도 여기도 많이 걸려봐야 3, 4년 정도 걸리고 3, 4년 정도 지나고 4, 5년 정도만 더 지난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 가보진 않았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은 도시 개발인데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활성화가 안 됐다 이런 뜻이에요. 가보지 않아도 제가 보기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 가격은 비싸게끔 만들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 되니까 감정가가 높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 떨어진 가격에 사놓고 3, 4년, 4, 5년 정도 기다려 봐서 팔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첫 보면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죠. 그 매매계약 가등기죠. 1989년 매매계약 가등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권리자가 윤 누구하고 나 누구가 했는데 이 가등기는 그 밑에 보면은 어떻게 했죠? 매매를 했죠. 89년도에 10월 달에. 그러니까 3월 달에서 10월 달로 해가지고 매매를 했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는 인수가 아니라 이미 사용한 가등기입니다. 기준권리보다 앞선 가등기지만 이해가 가셨습니까? 가등기를 해놨다가 본등기를 옮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낙찰자하고는 관계없이 본등기 한 사람 거를 가지고 우리가 낙찰을 받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매공고 이렇게 놨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 보면 여기 공매공고 있죠. 공매공고 있어서 제가 여기 보면은 32페이지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여기 보면 공매한 이 사건으로 들어가 봤거든요. 이거 들어가 봤더니 취소됐더라고요. 근데 감정가격이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14억인데 공매에서 감정가격은 11억 6천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찾아놨죠. 그거 보면 여기 유찰 해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땅이다 보는데 경매에서는 16억으로 했고 공매에서는 11억으로 했는데 지금 4억까지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몇 페이지라면 3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는 2023 타경 35270에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기준 권리가 없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한 거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감정 가격이 얼마예요? 보면 9억 9천이 3억 4천까지 떨어졌죠. 지목이 뭐죠? 전이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투자하신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 땅이 전부 다 7개인데 그 중에서 두 필지는 임야죠. 두 필지에 보면 6번, 7번은 임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야가 899평하고 630평짜리가 임야입니다. 총 땅은 이거는 얼마나 3,400평이에요.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이천시 장호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위치도 상당히 좋은 쪽이고 땅도 아주 상당히 넓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3억 4천까지 떨어졌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이 농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7개를 농지를 다 농지 취득증에서 내야 되는지 5개만 내야 되는지는 안 나왔고 그냥 농지증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황이 농지이기 때문에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려면 다 끊어달라면 다 끊어주면 끊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왜? 지목이 임야가 아닌데 현황을 3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법 적용받는다고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농지법은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요 땅입니다. 몇 페이지죠 지금? 34페이지에 빨간 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우리가 낙찰 받을 땅에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것이 이게 뭐예요? 임야고 요 끝에가 두 번째가 392가 이게 임야 두 개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길쭉하게 나온 거 있죠. 여기 길쭉한 게 이게 541-1번지 이거는 지목이 전인데 현황은 도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이 땅 가격이 지금 얼마였었죠? 9억 9,900이 10억짜리죠. 10억짜리인데 3억 4,200까지 떨어졌다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떨어진 건 아니죠. 그러면 왜 떨어졌냐? 제가 보면 지적성 도로가 없습니다. 건축허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사용의 권한을 산다 그랬죠. 근데 건물을 못 짓고 농사만 짓는 땅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사는 이거를 건물이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감정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보면 3,000평인데 9억이면 그러니까 약 10억이면 평당 얼마 꼴이죠? 약 25만 원, 30만 원, 그 정도 사이죠. 이천시 장호군에 25만 원, 30만 원. 농지 같으면 그런 정도면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겁니다. 원래 대지로 집을 지을 수 있고 대지만 100만 원. 아니고 도로변 옆에 있는 땅 같으면은 한 60만 원. 이 정도 가는 것이 제가 알고 있거든 그 정도 가격으로 보면 맞습니다, 거의. 자, 근데 저로서는 이거를 추천하는 것이, 자, 보십시오. 34페이지 제가 그 밑에 항공사진 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우리 땅을 제가 낙찰 받는 땅을 딱 표시했죠. 그리고 바로 우리 땅 옆에는 지금 인삼밭 같은 것이 있죠. 그렇죠? 근데 왼쪽에 위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여기 보면 지목이 대지로 해 됐고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집 들어가는 입구 우리에 보면 지금 녹색으로 쳐져 있고, 내가 아까 도로라고 했던 것이 지목이 전인데 도로를 쓰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거를 진입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여기 있는 이 전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도로식으로 만들어서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사람의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집을 지은 것에 있는 현황 도로로 해서 건축허가 났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우리 땅이 접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이 현황 도로를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자,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35페이지 보세요. 35페이지 보시면 제가 보면 여기 보면 파란 색깔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이게 로드뷰로 자동차가 다니면서 찍는 거죠. 다음에서 로드뷰를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동차가 들어왔다 이런 뜻이죠. 현황은 포장이 안 돼 있는, 제가 보기엔 이런 도로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36페이지 있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우리가 낙찰받는 땅이에요. 포장이 안 돼 있고 이렇게 현황이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그 도로를 지나서 끝에 보면 제가 화살표 만들어 놓은 이 땅이 우리가 낙찰받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밑에 지금 37페이지를 보세요. 로드뷰로 보면 여기 보면 끝에 여기 비닐하우스 아까 같은 거 있는 거 그 바로 옆에 땅이 우리가 낙찰받는 땅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541-1번지가 지목이 전인데 현황이 이렇게 포장이 안 된 현황도로로 돼 있는 겁니다.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39페이지 보세요. 39페이지 보시면 여기 왼쪽에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여기 집 지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진입도로가 돼 있는 게 현황도로가 있죠. 이 현황도로하고 우리가 낙찰받는 땅하고 같이 접해 있죠. 자, 그러면 핵심이 보면 그 밑에 보면 39페이지에 보면 핵심이 뭐냐면 537-49죠. 임야가로 돼 있잖아요. 그 임야가 이게 현황도로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근데 자, 보십시오. 40페이지 보십시오. 40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제가 여기에 이 번지수에 건축허가 받은 걸 봤더니 오른쪽에 6m 현황도로 이렇게 써서 건축허가 받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적법상 도로가 아니고 도로법엔 도로는 아니지만은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 났다는 뜻이죠. 우리는 인허가를 받으려면 지적법상 도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도로법엔 도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 건데 이미 우리가 낙찰 받으려고 하는 그 땅 현황 도로와 같이 접해 있는 6m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건축법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건축허가 났다는 것이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낙찰 받으려는 이 이천에 있는 이 장원에 있는 땅도 얼른 보면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서 인허가가 안 날 것 같지만 저로서는 인허가가 날 수 있다고 하고, 만약의 경우에 이걸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럼 우리 행정소송하면 돼요. 왜? 여기는 6m 현황도로를 인정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건축법 도로가 아니라고 그러냐? 여기 내준 건 뭐냐? 그 다음에 건축법에 또 하나가 있지, 뭐가 있다 그랬죠, 제가? 건축법에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고,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내줬을 때는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로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이렇게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서는 남의 땅을 사용했을 때는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지만은 건축법에 의해서는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 도로는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으로 받고, 사도법에 의한 땅이 됐을 때는, 도로가 됐을 때는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나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도로하고 다툴 때 민법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건축법을 가지고 다투게끔 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담당 부문이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없이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데, 조금 아까 10억짜리 땅을 우리가 3억 주고 낙찰을 받아서 인허가 받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든다 그러면 10억짜리 그거 감정이 그대로 인정이 되고 금매 가격으로 9억이나 8억에 판다고 바로 팔리는 겁니다. 이 땅은 조금 좀 그 금액도 걸고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일도 있지만은 잘 골라서 잘만 해결하게끔 되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냐 받지 못하는 땅이냐.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땅을 인허가를 받아내는 게 돈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 좋은 거예요? 인허가를 못 받는 땅이 좋은 거예요? 아니지, 돈이 되는 땅이 좋은 거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은 원래 비싸고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땅은 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안 나오는 땅을 사서 인허가를 만들어서 받아서 파는 것이 돈을 버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투자는 그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자, 이번엔 10분만 잠깐만 쉬었다 싶다. 네.